자, 저번 시간에 했던 커트가 비대칭이죠. 비대칭.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대칭을 했었는데,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원장님 원래 이거 시간 안 나오는 거죠? 네. 해서 자, 온베이스하고 사이드 베이스하고 온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하고 오프 베이스를 해서 라인을 잡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하고 오프 베이스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선이 이런 컨케이브 라인이 나온다겠죠? 그죠? 컨케이브 라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죠? 컨케이브 라인의 단발머리죠. 자, 요걸 가지고 요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얘는 대칭이야, 대칭. 시메트릭 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중선에서 온 베이스를 잡아서 사이드 베이스를 가고 오프 베이스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 온 베이스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와요? 이 차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나오고 1차 가이드라인 이 차 가이드라인. 자, 온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얘가 라운드로 컨벡스의 라인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니까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니까 컨케이브의 라인이 나오죠. 그렇죠? 온베이스를 똑같이 동일하게 잡으니까 얘 온베이스 하면서 라운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내 몸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 베이스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라인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베이스를 또 잡아줄 수 있는 게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근데 사이드 베이스를 잡았어요. 근데 오프 베이스를 잡았어요. 여기서 반대로 또 사이드 베이스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포워드 방향으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리버즈를 잡을 수도 있지만 앞에 포워드로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 베이스가 있죠. 오프 베이스 가는 거예요. 그쵸? 얘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이프. 얘가 층이 생겨요. 얘가 층이에요. 그래서 얘는 2차, 얘는 1차.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베이스를 어떻게 잡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격이 지금 완전 달라지죠? 얘는 뭐죠? 비대칭이에요. 어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해요. 언밸런스 커트, 어시메트릭, 비대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베이스에 내가 빗질의 방향성이 온 베이스냐, 사이드 베이스냐, 오프 베이스냐에 따라서 형태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옆머리를 봤을 때
옆머리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반대쪽도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쪽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반대쪽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온베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기장 자체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자, 얘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쪽은 얘보다 어때요? 더 심각하게 짧아지겠죠. 심각하게 짧아지겠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아진다는 느낌이 나와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면에 봤을 때는 이 느낌이고, 여기는 더 급격한 층이 나오겠죠.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급격한 층이 나오겠죠. 그쵸?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빗질을 온베이스 할 것이냐, 오프베이스 할 것이냐, 사이드 베이스 할 것이냐, 그거를 내가 리버즈로 할 것이냐, 포워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길이의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 각도는 아래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겠죠. 근데 다 아래로 자를 수도 있고 뒤로 똑바로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만 가지고도 작품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조건이. 엄청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단지 가장 큰 틀을 봤을 때는 요렇게 잡을 수 있다. 아셨나요? 가장 큰 틀을 봤을 때. 근데 왜요? 아니에요? 왜냐? 사진 찍으려고? 예. 원장님 비키다가 비켜달라고? 참, 강의하는데 비켜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사진 주고 반대로 되신 것 같은데? 그림. 네. 자, 그러면 똑같이 한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잡을 수 있는 게 정중선에서 내가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다 온베이스 잡았어요. 다 온베이스 잡았어요. 그럼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런 느낌이 떨어지겠죠. 그럼 사이드를 보자는 얘기예요. 사이드를. 여기서 사이드는 내가 전대격을 한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쵸? 사이드만.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뒷머리는. 뒷머리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반대쪽은요. 내가 후대격을 하겠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런 느낌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또한 뭐죠?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이 이런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뒷모습이 벌써 조건이 몇 조건이 나왔어요? 네 가지의 조건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온 거죠. 세 가지의 조건.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처음에 한 거는, 정상적인 대칭의 형태고,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네 가지의 비대칭을 논한 거예요. 자, 백에서는 대칭이지만, 사이드에서만 비대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요, 네. 죄송한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그 형태면 첫 번째 파팅에서 아래로 한다라면 네. 두 번째 파팅하고 세 번째 파팅은 그러니까 아래로 아니면 똑바로 위로 어떤 각도를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자. 포즈가 될 수 있을까요? 두상을 봤을 때, 자, 언더존에서는 내가 뒤로 똑바로를 잘라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떨어지는 선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자, 아래로, 대각 아래로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선이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상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각의 스퀘어의 느낌을 내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즉슨 뭐냐면, 자, 이 부분은 튀어나왔어요. 그쵸? 이 부분 들어갔고, 이 부분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위에서 층을 내는 거는 떨어지는 선이 무게선이 어디에 형성이 돼요? 떨어졌을 때 여기에 무게선이 형성이 돼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선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없어지면서 커트에 떨어지는 선의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이 단발머리, 귀 밑선에 떨어지는 무거운 단발머리에서는 이게 이상적으로 예뻐요. 근데 숏커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얘가 단발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미워져요.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죠? 특히 아지마 커트나 숏커트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게 뭐예요? 여기를 너무 무겁게 커트를 한다는 거. 너무 좀 가볍게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목선에 있는 이 곡선을 이용을 해서 커트를 하는데 가볍게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 가벼운 커트를 우리가 연출을 못해서 무겁게 커트를 해요. 그거는 왜 그래? 호리존탈 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티칼로 아니면 호리존탈도 세워서 커트를 하게 되면 좀 가볍게 목선이 가볍게 떨어지는데 너무 뒤로 똑바로 잘라주면 가볍게 커트가 연출이 되거든요. 층이 많이 나니까 인크리스가 연출이 되니까. 근데 하이그레이션이나 인크리스를 연출했을 때 가벼운 느낌이 연출이 되는데 우리가 호리존탈 자를 때 얘를 드나요? 거의 대부분이 안 들고요. 거의 45도 각도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선이 굉장히 무겁게 커트가 되는 거예요. 무겁게 커트가 되는 건 어쩔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뒤통수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연출하는데 단발머리를 자를 때는 무겁게 커트를 연출을 해서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커트를 층을 내서 잘라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쁘고요. 뻗치는 머리라 30도 미만으로 잘라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특히 30도에서 60도, 자, 이 층도요, 되게 웃긴 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층이 또 달라져요. 30도에서 60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층이고요. 10도에서 30도 사이는 로우 그레이드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층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층을 많이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자로 단발로 딱 자르는 걸 좋아해요. 그럼 뭐죠? 10도 미만이잖아요. 10도에서 20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 층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가림하고 젊은 사람들은 층을 무겁게 해라. 네이프, 언더존에서 무겁게 커트를 하고 머리숱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 커트 기법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커트 기법으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나요? 응?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층이 많이 나야지 탑이 볼륨이 산다. 젊은 사람들은 탑이 볼륨이 살지 않아도 얼굴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젊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커트를 단발로 딱 잘라놔도 젊고 예뻐 보인다. 하지만 30대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탑이 죽기 때문에 층이 어쩔 수 없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요? 뒤로 똑바로, 미디움 중속도 뒤로 똑바로나 대각 위로 똑바로를 한 번은 해주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굳이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커트 어떻게 했어요? 단발머리, 일자 단발머리. 제가 10도 미만으로 커트를 하고 얘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자르고 살짝 자르고 살짝 코너 정리만 했어요. 얘 뒤집어졌어요. 얘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게 커트를 했어요. 파마 더 뒤집어지게 커트를 하고. 층이 안 나면 사각이면 뭐한다? 뻗친다. 뒤집어진다. 라운드면 들어간다. 그 원리대로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해를 아직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느낌을 아직 사각 커트와 라운드의 느낌을 내가 아직 이해를 좀 덜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많이 잘라봐야지만 하고 머리를 털어봤을 때의 느낌도 아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가발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면 새로 다 갖고 오셨나요? 저번에 자른 거 안 갖고 오셨죠? 지난주 거? 지난주 거까지는 모시면 안 돼. 지난주 거는 너무 짧아. 지난주 거? 일단은 해봅시다. 짧기는 해요. 근데 해봅시다. 왜냐면 뒷머리가 너무 옆에 떨어지는 이 선이 없어서 안 돼요. 이 선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오늘은 비대칭에 숏커트를 하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그 머시룸 머리를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지난주 가발 가져오려고 생각을 해갖고. 나도 오늘 정신없이 바빴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늦췄는데, 그럼 오늘 비대칭 커트를 마지막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 가발 있죠? 새로운 가발에서 그 가발을 가지고 따로 가발 하나 또 있잖아요. 그 가발 가지고 머시룸. 머시룸 다음 주에 머시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 주가 지금 다 딜레이 돼서 그래요. 지금 아까 물어봤어야 했는데 물어보지 않았고 막 나도 정신없으니까 막 바쁘니까 내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단발 비대칭을 탑을 해서 백은 온베이스를 다 자르고요. 기존에 오늘 가져온 가발을 가지고 백 포인트는 온베이스를 다 자르시고 옆 사이드는 후대각을 잘라서 그 느낌을 해서 앞머리 비대칭을 또 어떻게 자르는지 그거까지 오늘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중선에서 이렇게 한 색깔로 하니까 헷갈린다. 온베이스 다 온베이스를 잡아주세요. 온베이스 쉽지 않습니다. 온베이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드에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연결되는 선까지 연결해서 라인을 찾습니다. 자, 온베이스 자르면요 귀가 다 파입니다. 오케이? 귀가 다 파입니다. 자, 그래서 가벼우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는 비대칭을 자르는데도 가벼운 연출이 돼요. 기존에 잘랐던 거는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괜히 가벼운 느낌이었죠. 근데 오늘 자르는 거는요 둘 다 가벼운 느낌이 나요. 이쪽과 이쪽이 가벼운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